여야 전직 대변인들과 함께하는 대변인들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부터 갈까요? 지금 뭐 아니, 가장 최근 나온 뉴스는 조국 혁신당의 자, 조국 대표. 좋습니다. 그럼 그것부터 가죠. 그러시죠. 민주당이 이제 한 19일 만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뒤 19일 동안 물론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서거 기간 그 애도 기간에는 한 일주일간 이제 좀 잠복해 있었지만 다시 발화가 됐었고 진통 끝에 어제 의총 그리고 이제 비공개 최고위 거쳐서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를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받아야겠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조금 전 이제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합당의 불씨를 살렸고 지방선거 역시 연대에 대한 불씨를 살리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어제 터진 또 다른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강덕구 최고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자, 두 분의 이제 예리한 그 관찰과 어떻게 이제 말씀을 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지금 합당 논의, 이제 이걸로 민주당 진통은 좀 잦아들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제 저희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라는 걸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또 역시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위를 마치고 나서 현재 상태에서 더 나간 이 합당 논의는 진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 그리고 통합에 대한 어떤 그 기구를 좀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조국 대표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하고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의 불씨가 살려진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전히 이 통합의 필요성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당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우려를 넘어서서 당내 갈등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조기에 진화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 아마 어젯밤 이후로 또는 오늘 오전에 조국 대표께서 그 화답해 주신 이후로 당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어떤 갈등적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왜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가?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뭉쳐서 더 큰 승리를 이루어 보자라는 그 의미에서 통합을 제안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잘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제는 새로운 방향의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제가 이제 그 사회 나와서 정치든 그 비즈니스든 보면 99.99%가 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사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마지막 0.01%를 채우지 못해서 계약이 결렬되거나 그렇죠. 빈번하죠. 합당이 뭐 무산되거나 하는 경우 많은데 저도 이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라고는 예상했는데 이렇게 근데 또 쉽게 불발되나? 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식의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뿌리가 같고 지향하는 점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승리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 민주진영의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나머지 0.01%를 크게 부각시키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역시 네. 정치도 아무리 민주정당이라고 하더라도 힘의 우위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내로
좁혀보면 정청래계와 친명계, 그러니까 합당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에 힘의 우위는 반대 세력에 있었던 것 같고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과정에서 힘의 우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당연히 민주당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당 대표도 사실 생각보다는 반발의 정도가 적게 쉽게 최고위를 통해서 이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고 조국혁신당도 수적으로 힘적으로 열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보자라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금 심정 딱 8글자로 정리해 보면 와신상담, 네네. 권토중래. 내가 지금은 장작 위에 올라가고 그 곰슬개를 먹고 있지만 권토중래에서 민주당 접수하겠다. 다시 완벽하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이듯이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회의 직전에 다 같이 손을 잡고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의 날선 격한 발언들을 생각하면 뭐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진통 과정 아마 다 보셨겠지만 지금 지지층, 당원, 전선이 딱 두 개로 나뉘어서 당 내에서 국회의원에게도 또는 이제 주적들이 지금 생겼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어디를 들어가 봤냐면 재명인의 마을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봤고 딴지일보 게시판을 들어가 봤어요. 서로 주적이 달라요. 한쪽은 정청래 대표를 몰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김민석 총리의 기획서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손을 잡고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감정적 앙금이 과연 정말 가라앉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 좀 줘보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지층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끝까지 자기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고집을 세우지 않고 당원들의 의지를 수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지지층들께서는 이번에 통합을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통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통합을 하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그 시도를 통해서 굉장히 당내에 이런 혼란한 분열상이 바깥으로 노정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앞으로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하나가 될 기제는 남아있다. 어차피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시 손 잡을 수 있다. 다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8월 전당대회가 그렇죠. 예정되어 네, 있고 네. 지금 그 8월 전당대회에서 이 통합에 관련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지지층의 어떤 분화, 지지층의 갈등 이런 걸 완벽하게 봉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저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네, 보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우리 지지층의 가장 큰 그 염원이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 이 문제는 물론 이제 그 휴화산이 되겠지만 네. 밑에서 용암이 끓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다. 네. 그러나 최소한 그 용암이 분출돼서 바깥으로 끌어넘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은 봉합이 됐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손 잡는 좀 전에 최고위원들도 다 손 잡지 않습니까? 뭐 옆에서 굉장히 그 듣기에 좀 그 곤란한 언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손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지지층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까지는 최대한 우리 안에서의 이 분열상은 노출시키지 말자라는 데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대변님. 네.
원래 휴화산이 폭발할 때 더 무서운 법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가 된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것은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이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뒤에 바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 전대가 있다. 그래서 용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그 합당 대신에 선거 연대하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선거 연대라는 그 제안을 조국혁 신당이 했을 때 조국혁 신당은 그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합당은 안 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까 현실적으로 조국혁 신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고 약소 정당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감정적으로 해친 부분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이게 남녀 간의 관계에서 한번 헤어지는 커플이 다시 만난다 그럴 때 대부분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도자기 한번 깨졌는데 붙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잘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순간 접착제가 요새 성능이 좋아져 갖고.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장 8월에 네, 그 전당대회가 네,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강득구 의원이 자, 얘기한 그 부분 거 조금만 네, 이따 그거 이따 할까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당대회 조국 신당이 갑자기 다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게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원래 민주당을 지탱해 왔던 86 운동권 세력 이게 본류를 자처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약간의 실용 그룹들이 그 대통령을 만든 거잖아요. 이 갈등이 8월 전당대회 때 본격적으로 분출될 겁니다. 이 갈등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세게 붙은 거지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문제까지 가게 되면 민주당 그동안은 사실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른바 찬탄과 반탄 그리고 친윤과 반윤 이 세력으로 갈등했다면 민주당도 이 86 운동권 본류와 지류와의 그 갈등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거 연대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부터 지금 최고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고위에서 많이 논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테면 당대당의 큰 선거 연대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제일 낮은 수준이 후보자 간의 후보 단일화까지 네,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시킬까는 이제 양쪽에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좀 전에 이제 공천 갈등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네, 네. 사실 지금 그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저희가 경합할 부분은 호남하고 수도권의 일부 지역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겹쳐서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뭐 그 부분도 상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 방식을 어떤 쪽으로 해야 우리가 누가 조금 더 유리하느냐? 어차피 각자 도생인데 이렇게 본다면 뭐 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방식들은 이제부터 양당 간에 협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뭐 지금 지도부에서 좀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조국 대표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때문에 선거 네. 연대를 하면 조국 대표라는 상수를 빼놓고 지금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천권과 관련해 선거 연대의 가장 핵심 알파이자 오메가는 전 조국 대표에게 어떤 카드를 줄 거냐라고 생각해요. 조국 대표는 지금 본인이 원내로 들어오는 게 우선 목표일 겁니다. 네네. 조국신당의 민주당과의 합당 이런 거는 차치하고 이제 단체장 간다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뭐 박지원 의원이 조국 대표가 그러면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단체장 나온다는 건 전 어렵다고 보고 결국에는 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는 지역에
민주당이 공천할 거냐 안 할 거냐. 네네. 저는 그거 안 하는 지역구 안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만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논의가 앞으로 더 가능하지. 조국 대표를 배제하고 민주당 후보를 내는 순간부터 조국 혁신당은 그야말로 몽리를 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분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조국 대표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민주당 공천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아마 저희도 어떤 일정한 수준 정도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하게 되면은 바로 좀 짬짬이 밀리학 뭐 이런 또 얘기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재보궐 지역이 얼마만큼 결정될지 이 부분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4월 30일 정도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조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지방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치러 갈 거냐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 사이에서 조국 대표의 어떤 이 거취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저는 어쨌든 양당이 어제 민주당이 제안을 걷어들인 것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오늘 그 부분을 흔쾌히 수용해 주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의 진행되는 어떤 이 공천 관련된 얘기라든지 지방선거에 관련된 이 연대 얘기도 양쪽이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들 속에서 스무스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과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그 강덕구 최고가 어제, 제가 봐서 이거는 김민석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은데 페이스북에 잘못 올렸다가 화들짝 놀래서 지웠고, 어제 저희 기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비공개 최고위 직후에 모든 기자들이 당대표한테 간 것이 아니라 강덕구 최고한테 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대통령 의중은 따로 있었냐?부터 해서 지금 각가지 얘기들이 또다시 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삭제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진심을 들켰을 때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어제 강덕구 의원이 빛의 속도로 삭제한 SNS 내용입니다. 그게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한준호 의원이든 더민초든 김민석 총리든 그 의중을 받들고 합당 지금 어렵다라는 쪽에 참전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네. 결국 그 뜻을 관철시킨 거죠. 역시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 더군다나 뭐 집권 초반이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그 무시하면서까지 끌고 갈 힘은 아무리 뭐 이 86세대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더라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강덕구 어제 최고위원이 했었던 이야기 그대로 민주당은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 그게 뭐 강덕구 최고께서 뭐 그 확정되지 않은 내용, 사실 저희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렸다, 그래서 지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 내용,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메시지를 사실 저 김민석 총리께 보내려고 하다가 앞뒤 맥락을 보면 네. 분명히 김민석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좀 억울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어제 또 회자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그 차후 행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 합당 추진이라는 걸 제안하고 그 던진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그동안 또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되게 억울하겠네. 이거 대통령도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건데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부분까지 저는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의 당무는
당대표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선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내야지. 여기에 뭐 소위 명심이 실렸다? 명심의 방향은 어느 쪽이었는데 그 명심을 각각 다르게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하시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당에서 나와서는 될 얘기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 메시지가 지금 뭐 그 영향을 뭐 굉장히 일파만파 끼치고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다면 강덕구 최고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의 말씀을 좀 주실 필요는 있겠다. 다만 대통령까지 여기에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당무는 당이 책임지는 것이고 당의 책임의 저희 완성은 대표가 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는데 일단 당무 개입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합당 찬반은 나뉘었잖아요. 양쪽 전선에서 지금 대통령을 끌어들였고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초반에도 진실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반에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과연 제대로 된 소통을 했냐 그 진실 공방이 1차적으로 벌어졌고 지금 이 메시지를 계기로 아마 2차 공방 그렇다면 진짜 대통령의 의중은 뭐냐 왜냐하면 찬반 논쟁에 선 이들이 아직 자신의 개파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정치 세력을 불리지도 못한 상황 아닙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기 편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을 당무에 끌어들이지 말자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다 대통령 의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아까 그건 아니죠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생각에 김진욱 대변인이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언론 특보를 맡고 계신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좀 잠시 잊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강득구 최고위원이 올린 SNS 메시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옮겼다고 봐요. 저는 100% 싱크가 있다. 싱크로율이 100%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이 흔히 말해서 친명, 찐명이라 하는 분들과 대통령의 의중이 달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처음부터 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시다라는 거는 이미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다만 그 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그 바깥으로 얘기한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해석들을 한 것이고 그 부분 그걸 가지고 뭐 명심이 어디 있었냐 이거 진짜 대통령 생각이 맞냐라는 논란으로 만들어진 것 그렇게 번지게 만든 것도 사실 저는 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당에서 이건 관리를 못한 거예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불똥이 대통령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었어까지 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위 지금 그 구분법으로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 구분법인데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런 구분법으로 해가지고 누가 명심을 확실히 이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추진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것이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됐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필요하다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과정이 어떻게 갈 것이냐,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부터는 어제 뭐 그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합당을 추진하는 어떤 이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논의 기구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방식을 정리하면 될 일이지 여기에 왜 대통령까지 자꾸 끌고 들어오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이 합당이 순수하게 어떤 이 그러니까 야권에 대응하기 위한 범여권의 진영을 키운다기보다는 특정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안에 권력 암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대통령의 마음을 소위 명심을 팔아서 자기 쪽으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제 이 논란은 접어야 된다. 덮어야 된다. 더 이상 진행시킬 얘기는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다른 이런 한쪽에서는 파장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계속해서. 파장을 네. 민주당에서는 최소화시키고 싶어 하겠죠. 네네. 그러나 본심이 들켰을 때 얼굴 빨개지는 거 감출 수 없잖아요. 지금 네네. 강덕구 최고위원이 왜 이 내용을 올렸었고 이 내용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내린 거 거기에 벌써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그 김민석 총리에게 텔레그램 보내려고 했었던 거를 여기다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쉬울 정도의 글이에요. 네네. 그죠? 네.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강덕 최고위원이 이거 굉장히 실수했다라고 본인도 생각할 거고 그래도 내용 전체적으로는 저는 청와대의 의중이 뭐 아까 100%라고 실렸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100% 실린 그 합당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섭하잖아요. 예. 여기는 무슨 윤리 대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도 어제 네. 밤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지난번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새벽 1시에 보도자료 내갖고 그 네, 제명했잖아요. 이번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그거보다는 좀 이른 시간이더라고요. 한 8, 9시쯤 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그 고성국 네. 씨에 대한 네. 그 탈당 권유 보면서 아까 김진욱 전 대변인도 우리가 저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야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어떻게 똑같이 하냐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당 윤리위원장도 고성국 씨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한 걸 보고 그 과거에 유명한 밈이 있었는데 네네. 그 재밌네 이거 있었어요. 재밌네 그 해리인가요? 그 다른 본인과 사귀었던 유준열 씨가 다른 사람하고 사귄다고 하니까 네네네. 하와이에서 사진 네. 올리면서 재밌네 했는데 저도 야 재밌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물론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즐길 수만은 있는 상황 아닌데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장경혁 대표에게 진짜 카운터 펀치 한 번 날린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한번 그 넘어온 공을 정말 세게 한번 다시 넘겼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현진 의원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하고 그 경론, 전 놀랐어요. 그 정도 수위로 글을 올릴지. 전투력이 예. 상당하시더라고요. 예. 전투력 만렙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정말 미러링이구나. 반사 이런 거가 아닌가. 중앙당이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도 윤리위원장 갈아치우고 그리고 한밤중에 바로 이렇게 그 특별당원이지 않습니까? 고성국 씨가 그 특별당원에 대해서 그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사실상 권유. 근데 저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지금 서울시당에서의 탈당 권유는 여기서 만약에 고성국 씨가 이의 제기하게 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앙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고 그걸 또 최고위가 추인해야 끝나요. 그럼 과연 특별당원 고성국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볼 때 고성국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이의 제기 안 하고 그래요. 그 내가 뭐 실수한 것 같으니까 우리 저기 중앙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고 얘기한 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 징계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중앙당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고성국 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배현진 뭐 시당 위원장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판단이 나올 텐데 저는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나오는 메시지가 국민들을 너무나 당황시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 절윤해야 된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다 당에서 쫓아내더니 절윤을 하지 않고서 지방선거 이기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저 사람들을 왜 내쫓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방선거를 치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두구육은 안 된다. 이렇게 뭐 정치적 위장 이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당내에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겉으로만 멀어진 척하고 속으로는 계속해서 그 애틋한 사랑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방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논의하진 않았죠? 아유, 뭐 그런 걸 한동훈 전 대표랑 논의할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비슷한 말씀인데, 아니 여기서 이제 재심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 네, 당 네,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최고위 의결을 하게 되는데 네. 진짜 고성국 씨가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또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전환길 씨가 청구서 내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윤어게인 어떻게 생각하냐, 절연할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갈팡질팡 답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시험대가 이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이걸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바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중도 위반,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안 바꿨을 때 이 윤어게인의 위반, 이거 감당할 수 있겠네. 이런 문제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심사가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고성국 씨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아니 나 그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징계한다 그러면 나 안 한다. 그동안도 그 우리 당원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장동혁 대표에게는 상당히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재심을 신청하지 않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와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겠죠. 아, 내가 그 뭐 장 대표님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재심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나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어게인 내가 주장하는 바 당 운영에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또 뭐 두 분 간의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설 민심 차례상 앞에 전륜하지 못한 채 가는 것이 지방선거 전략으로 맞아 보입니까? 짧게만 하면서 마무리하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제가 생각에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환길 씨가 얘기했었던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전체 유권자 가운데 10% 미만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더 큰 바다로 가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표심을 구할 거냐, 뭐 선택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 너무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갑자기 어제까지 그 찐윤으로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절윤을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마치 그 속은 시꺼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에다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나 하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저 사람은 진짜 깨끗한 사람이네 라고 볼지, 저는 뭐 그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무슨 그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기점으로 대단히 큰 변화의 폭을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소위 외연 확장으로 나아간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론이 현실에 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그런 식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 속여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충원드립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대변인들 코너 마지막으로 오늘 뉴인사 물러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저희는 내일 오전 7시 5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